8월 19일 밤 10시 26분입니다. 한국일보를 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한국일보는 한국경제신문하고는 달라요. 한국일보가 따로 있는데 좌익 편향된 신문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반도 동물도 일본의 잔혹함에 눈물 흘렸다. 한반도 동물도 일본의 잔혹함에 눈물 흘렸다. 동물이 눈물을 흘렸대요. 일본의 잔혹함에. 제목을 일단 그렇게 달아놓고 일본인들의 호랑이 사냥, 그리고 일본인들의 이 조선에서의 동물 학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인들이 성공적으로 이동하고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무기나 조직적인 군사력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요인의 덕이기도 하다. 종래 접촉이 빈번하지 않았던 두 개의 세계가 만나면서 사람과 가축, 식물, 그리고 병원체가 토착민과 토착 생물을 황폐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건 아무래도 그 아프리카 대륙에 아메리카 대륙에 스페인이 진주하면서부터 일어난 일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일본인들이 조선에 들어왔는 걸 짚는 그 맥락에는 안 맞는 건데 이걸 왜 앞에다가 이렇게 먼저 갖다 붙여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분량을 늘리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좀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그걸 붙여놨습니다. 한국 백두산에 호랑이, 표범, 쓰라소니, 곰과 같은 맹수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1930년대 말까지는 이 영험한 동물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영험한 동물이래요. 호랑이, 영험한 동물. 그 외에 호랑이 사냥하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거기 보면은 호랑이는 그냥 일반 동물이 아니에요. 뭔가 정말 이 한반도의 맥과 함께 호흡하고 숨쉬는 뭔가 정신적인 지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묘사되면서 나오는데, 이게 그 영화나 또는 조선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지금 한국일보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대에도 저희 집은 제 빼고는 그리고 한 분 더 계시다. 크리스찬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산에 이제 벌초를 하러 가죠. 산소에, 묘소에 벌초를 하러 가면 그 무덤에다가 제사를 하고 난 뒤에는 산신제를 따로 지냅니다. 산신제를 저 구석에다 따로 상을 따로 봐가지고 상 차림을 다시 해가지고 하는데, 그 산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산에 산다는 범, 그러니까 산 주인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호랑이입니다. 산 주인은 상징상 호랑이를 말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따로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때는 서로 양보도 하고 막 그래요. 아니 나는 괜찮다. 자네가 해라. 자네 이번에 집안에 수능 치는 애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기운 받아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험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놀랍게도. 호랑이는 현실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협적이고 두려운 존재였다. 그래서 호랑이와 같은 맹수를 잡아 민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치는 조선시대에도 행해졌다. 한반도에서 호랑이를 사냥하는 자, 포수와 쫓기는 호랑이는 우리의 생태 환경 안에서 위험하지만 익숙하기도 하고 또한 두렵지만 경외심이 들기도 하는 복합적인 경험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호랑이를 사냥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용맹함을 드러낸다거나 고기나 호피를 파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호랑이를 사냥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을 정복하거나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서 쭉 내려오는데 호랑이에 대해서 여기에도 자기도 그런 말을 해놔요. 경주 대덕산에서 포획된 대호, 한국일보 1980년 1월 26일에 소개된 기사인데 1922년에 경주에서 잡혔답니다. 그리고 강원도 횡성에서도 1924년에 잡혔답니다. 잡으러 갔던 이유가 무슨 학살을 하고 만행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농민이 호랑이로부터 습격을 받았다, 공격을 받았다는 이제 신고를 받고
사냥꾼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잡으러 간 거였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격받으니까 잡으러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 말에는 또 17세기, 18세기 보면은 그 기록 사진들을 보면은 산에 나무가 없어요. 땔감을 쓰니까. 다 땔감을 쓰니까. 경제력이 낙후가 되면 땔감을 씁니다. 그래서 산이 황폐해집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듯이. 나무가 없는데 호랑이가 어디서 삽니까? 사냥으로 사라진 건지, 나무가 사라져서 호랑이가 서식할 환경이 안 되니까 사라진 건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없잖아요. 이렇게 놨습니다. 사냥한 호랑이 앞에 총 들고 일본인을 한 명 딱 앉혀놓고, 이런 사진을 딱 해놓고는 거기다가 자기가 그냥 임의로 글을 쳐넣었어요. 제국주의 야심 확장하려 조선 호랑이 사냥 나서 호랑이 고기 시식회까지 열어. 제가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개요 멍멍이 개도 25만 두, 개 25만 마리를 도살한 야만의 제국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설명은 그렇게 달아놨어요. 광견병이 너무 심하니까 주인이 있는 개는 그 개에다가 표차를 달게 하고, 표식을 달게 하고, 주인의 표식. 주인 없는 길개, 요즘은 길고양이가 많긴 하지만 길개는 거의 없는데, 주인 없는 길개, 예를 들어 인도에는 지금 길개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죠. 사람을 공격하고 할머니들을 습격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길개들은, 주인 없는 길개들은 예방 차원에서, 광견병 예방 차원에서 도살을 했다라는 기록을 자기도 여기 달아놨어요. 그래놓고 제목은 마치 일본인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동물까지도 이렇게 야만적으로 학살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이끌어가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가축 전염병, 이거는 농업사연구 제13권 2호, 그리고 한국농업사학회 2014년 12월호에 나오는 기사를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조선시대 가축 전염병, 개념, 발생, 양상 및 방역을 중심으로 라고 제목이 달려 있고요. 구제역 광우병,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다양한 가축 전염병은 축산농민은 물론 국가 경제와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험 요소다,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본 연구에서는 그 시작 단계로 수의 고전과 역사서, 근대 가축 전염병 통계를 바탕으로 추정 가능한 조선시대 가축 전염병을 선별하고 이들의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렇게 머리말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 쭉 뒤로 넘어가 보면 광견병 챕터가 있습니다. 소와 말 등 농사나 군사용으로 유익한 동물을 제외하고 다른 동물들의 질병은 드물게 언급된다. 개의 전염병 중 유일하게 관심이 되는 것은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으로 1912년부터 1938년까지 많게는 1934년 881건을 비롯해 매해 200건에 가까운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대개의 경우 개에서 발생으로 기록되었으며 소, 말, 돼지 등에서도 소수 발생 건수가 기록되었다. 광견병 혹시 아시나요? 우리 시골에 자랄 때 광견병 걸린 개는 침을 질질 이렇게 흘리고 영화에서 묘사되는 그 좀비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 개한테 물리게 되면은 사람한테 전염이 되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1926년부터 공수병 이 환자의 기록이 가축 통계에 함께 기록되었다. 뿐만 아니라 광견병 예방을 위해 죽인 야생개의 수는 매년 2만 두가 넘었다. 25만 마리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한국 일보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인 없는 개는 도살하고 주인 있는 개는 표차를 달아가지고 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면 반대로 보면은 조선은 이 일본인들이 이런 개의 질병을 관리하기 전까지 조선인들은 질병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냥 개 있는데 물리면 병 걸리는 거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 거죠. 개가 눈똥, 소, 당나귀가 지나가면서, 말이 지나가면서 눈똥,
그런 것들이 악취와 함께 길에 그대로 있고 상하수도 없이 시설 없이 아이들은 신발 제대로 신겠습니까? 질척질척한 길 그대로 다니고 그런 조선의 풍경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런 아주 그 전염병이 한번 오면은 아주 그 마을을 휩쓸어 버리고 그런 미개한 의술이 떨어진 또 청결의 개념이 떨어진 곳에 오히려 청결의 개념을 심고 있다는 걸 제목은 아주 이렇게 달았지만 그 밑에 설명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달아놨잖아요. 근데 제목은 이렇게 자극적으로 말이죠. 제국주의 야심을 확장하려고 개 죽여가지고 제국주의 야심을 어떻게 확장하나요? 개 죽여가지고 쇠말뚝 사건도 그런 거지만 호랑이를 영험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 자체가 아주 미개한 거 아닐까요? 아직까지도 산신제를 지낸다고 말이죠. 벌초하러 가서 하는 게 그게 미개한 거 아닐까요? 그게 문명적인 건가요? 한국일보는 재밌어요. 읽어보면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어가 제가 즐겨 찾는 신문입니다. 그 밑에다가는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밑에 달아가지고 개고기 퇴출 움직임, 현재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개고기 퇴출 움직임에 대해서 뭐 늘어난다 이렇게 정치권의 현실적 논의로 발전하길 이런 어떤 주장을 또 달아놨는데 개고기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는 개고기를 어릴 때 먹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할아버지들이 돼지든 소든 개든 잡으면 소 같은 경우는 간 또 그 자리에서 찍어서 바로 애들 우리 손자들 입에 막 넣어주고 했기 때문에 그 음식에 대한 벽을 없이 그대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개도 먹었는데 지금 개를 안 먹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력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경제력이 과거에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특별한 뾰족한 고기가 없었습니다. 뭐 메뚜기도 먹긴 했지만 고기라는 걸 섭취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개만큼 좋은 게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제 개를 먹었는 거죠. 지금은 개 아니라 돼지, 소, 뭐 닭 얼마나 먹을거리가 많습니까? 그리고 개라는 거를 이제는 단백질 제공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반려견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가족의 하나로 이렇게 흡수를 시켜가지고 바라보게 된 우리의 관점이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개 먹었던 걸 그렇게 너무 야만적으로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자면 닭 먹는 건 야만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닭도 정들면 잡아먹기 힘들죠. 소는요. 소 어릴 때 저희들 보면 소 눈이 크다란 게 소는 정말 가족이거든요. 정말 오랜 세월 함께 부딪히면서 살기 때문에 소 죽을 때는 소 잡으면서도 할아버지도 우셨어요. 아이고 불쌍하다 이러면서 저희들도 어린 마음에 다 안타깝게 봤고 그러니까 정들면 다 죽이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개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인 환경이 있었을 뿐이고 이제는 점차 변해가는 것이지 개 먹으면 야만인이야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화성에서 왔는 사람처럼 그렇게 세련된 것처럼 그렇게 과거를 단죄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국일보에서 제목을 이런 식으로 붙이고 굉장히 유치해요. 한국일보 한 번씩 제목 붙이고 내일 또 제가 한국일보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있긴 한데 한국일보 신문을 보면서 저도 나름 조선시대 통계 자료도 보면서 공부도 한번 해봤네요.